당장 차 세워. 기사, 내 말 안 들려? 세우라고 했잖아. 지리산 자락의 험준한 비포장도로를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던 최고급 세단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찬 서리 같은 기운을 내뿜으며 내린 이는 대한민국 전통 차 문화의 상징인 금다원의 수장 강금래 회장이었습니다. 평소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던 그녀가 진흙탕에 명품 구두가 빠지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길가에서 소꿉장난을 하던 남루한 차림의 아이들에게로 돌진했습니다. 수행원들이 당황하며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금래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너 그 손에 든 거, 그게 어디서 난 거냐? 말해봐, 어서. 그게 왜 내 손에 있어? 금래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호함은 간데없이 갈라지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하늘은 겁에 질린 눈으로 금래를 바라보며 손에 쥔 물건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금래의 예리한 눈은 이미 포착했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었지만 은은한 오약꽃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그 낡은 나무 빗을 말입니다. 그것은 금래가 오래전 가업을 잊기 싫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울부짖던 외동딸 서연에게 이것마저 버리고 가면 넌 내 딸이 아니다라며 억지로 손에 쥐어주었던 가문이 비기이자 금다원 후계자의 전표였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거예요. 할머니가 누구신데 우리 엄마 물건을 뺏으려 하세요? 저리 가세요. 옆에 있던 여자아이 바다가 하늘의 앞을 가로막으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금래는 그 순간 전신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서슬 퍼런 눈매, 오똑한 코,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까지. 그것은 자신에게 반항하며 문을 박차고 나가던 딸 서연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금래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차 향기를 맡으며 마음을 다스려온 명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명차보다도 진한 핏줄의 향기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금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들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실크 코트가 흙바닥에 더럽혀졌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너희 엄마가 지금 어디 있니? 이 빚을 준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고. 금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와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불을 일궜고 수많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명장이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수십 년을 지옥 같은 죄책감 속에서 보냈습니다. 짙은 녹음으로 가득한 지리산이었지만 금래에게는 오직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회한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겁에 질린 표정에도 불구하고 금래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끊어졌던 운명의 실타래를 다시 잡은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더니 산비탈 구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약초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금래는 필사적으로 그 뒤를 쫓았습니다. 수행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말렸지만 금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흔적을 놓치면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공포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넝쿨에 걸려 넘어지고 손등이 긁혀 피가 났지만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이들을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이상한 할머니가 우리를 쫓아와요. 엄마 물건을 뺏으려고 해요. 아이들의 다급한 외침에 약초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고단한 세월을 담은 오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금내의 비싼 차림새를 보고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직감했지만 아이들을 보호하듯 자신의 뒤로 숨기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금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하늘이 쥐고 있는 나무 빛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 아이들이 가진 저 빛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어디 있는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제 인생 전부를 걸고 묻는 것입니다. 저 빛은 제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금내의 간절함에 오노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빛을 건네받아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내의 심장은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고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혹시나 딸이 살아있다면, 아니 죽었다면 그 소식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평생 완벽한 차를 우려내기 위해 온도와 시간을 계산하던 그녀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이 빛, 7년 전 그 모진 장마가 쏟아지던 밤에 우리 집 문간에 쓰러져 있던 젊은 여편네가 쥐고 있던 거요. 뱃속엔 이 쌍둥이를 품고 온몸은 비에 젖어 덜덜 떨면서도 이 빛만은 가슴에 꼭 품고 있었지. 오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금내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금내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습니다. 서연이 그 모진 비를 맞으며 산속을 헤맸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노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편네 애들 낳고 딱 한 번 웃어보더니 이름 한 글자 남기지 못하고 하늘로 갔소. 지 부모한테 가야 한다고, 이 빛을 보여주면 부모님이 알아주실 거라고. 그 말만 남기고 말이요. 금내는 비명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슴을 쥐어짜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린 끝에 도착한 소식이 딸의 부고라니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을 긁으며 통곡했습니다. 서연아, 이 애미가 죄인이다. 내가 너를 죽였구나. 산새들도 그녀의 처절한 곡소리에 숨을 죽이는 슬픈 오후였습니다. 금내는 오노인의 약초방 한 구석에 몸을 뉘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깼을 때 가장 먼저 코끝을 스친 것은 은은하고도 깊은 차 향기였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명차만을 다뤄온 그녀였지만 이 냄새는 왠지 모르게 익숙하고 따뜻하며 심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 쌍둥이 바다가 서툰 솜씨로 찻잔을 들고 금내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흙대가 끼어 있었지만 금내의 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마셔보세요. 우리 엄마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끓인 거래요. 할아버지가 기운 차리실 때 꼭 마시라고 했어요. 금내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투박한 옹기 사발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차의 수색을 보는 순간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금다원 가문에서만 극비리에 내려오는 비법,
즉 찻잎을 덮을 때 수분을 남기는 미세한 시간 차이를 이용한 오약꽃 우림법의 흔적이었습니다. 딸 서연은 어미를 미워하며 집을 떠났지만 어미가 가르친 차 끓이는 법만큼은 뼈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를 한 입 머금자 쌉싸름한 맛 뒤에 올라오는 청아한 단맛이 금내의 혀끝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눈물이었고 서연의 용서였으며 서연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아, 서연아, 너는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 모진 애미를 이렇게라도 안아주려 했구나. 금내는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딸의 영혼을 들이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아이들은 처음엔 몸을 굳혔으나 금내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절절한 고동과 따뜻한 체온에 서서히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나는 땀 냄새와 약초 냄새가 금내에게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재회도 잠시 금내의 차가운 이성이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비운 금다원 본사, 그곳엔 하이에나처럼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인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당연시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조카 강 실장의 얼굴이 떠오르자 금내의 눈빛은 다시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친손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강 실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금내는 결심했습니다. 당장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이 산골에 머물며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강 실장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말입니다. 그녀는 명장답게 가장 완벽한 차를 우려내기 위한 인내의 시간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철의 여인이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금다원 본사 빌딩. 조카 강 실장은 금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내가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지리산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치매라도 걸린 건가? 아니면 설마 오래전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를 그 서연이를 찾으러 간 건가? 강 실장은 초조하게 손가락을 까닥거렸습니다. 그에게 금다원은 평생을 바쳐 쟁취해야 할 거대한 성이었고 서연은 그 성을 위협하는 유일한 유령이었습니다. 비서, 당장 사람 붙여서 회장님이 지리산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 강 실장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그는 금내 앞에서는 한없이 충성스러운 조카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금다원의 자금을 야금야금 빼돌려 자신의 해외 계좌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만약 금내가 친혈육을 데려온다면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처지였습니다. 그는 금내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소문을 퍼뜨려 주주들을 선동할 준비까지 마쳐두었습니다. 한편 강 실장이 보낸 정보원은 금내가 낡은 약초방에서 남루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강 실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나 핏줄이 무섭긴 하군. 하지만 고작 저런 산골뱅이 애들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힐 수는 없지. 죽은 서연이가 살아서 돌아온다 해도 내 자리는 못 줘. 그는 아이들을 회장님을 홀려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 일당으로 몰아세우려 획책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아이들을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잔인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 실장은 금례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나무빚의 존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빚이 금례의 정신적 약점이자 동시에 그녀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직접 깎은 그 빚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게 해주지. 강 실장의 눈동자에는 지리산의 평화를 짓밟을 검은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차를 몰아 지리산으로 향하며 자신의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탐욕의 눈먼 자의 발걸음이 지리산의 정적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의 밤은 깊었고 산들바람은 금례의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오노인의 일손을 돕는 서울 할머니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매서운 눈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가문의 전통인 차 덮는 기술을 은밀히 시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차는 뜨거운 불 속에서 죽었다가 물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란다. 사람의 인생도 이 차와 같단다. 모진 시련을 겪어야만 비로소 진한 향기를 낼 수 있는 법이지. 금례의 가르침에 쌍둥이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아이들은 금례가 가르쳐주는 대로 찻잎을 만지고 온도에 따라 변하는 찻잎의 색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바다는 금례를 경악하게 할 만큼 천부적인 감각을 보였습니다. 고작 8살인 아이가 찻잎의 미세한 떨림만으로 솥에서 덮는 시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을 보고 금례는 전율했습니다. 서연아, 내 아이가 내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내가 나를 거부하고 떠났어도 이 핏줄은 속일 수 없나 보다. 금례는 바다의 작은 손을 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례는 바다가 홀로 우려낸 차 한 잔을 마시고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로 끓인 차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이 차 마시고 아프지 마세요. 우리 엄마도 이 차를 마실 때면 항상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한테서 엄마 냄새가 나요. 바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차는 금례에 얼어붙은 영혼을 녹였습니다. 평생 최고만을 추구하며 타인에게 엄격했던 명장의 가슴에 비로소 사람을 향한 진심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산길 끝에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약초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 실장은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금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이들을 향한 노골적인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누추한 곳에서 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 천한 아이들은 누굽니까? 사기꾼 냄새가 진동하는군요. 당장 서울로 올라가시죠. 강 실장의 독설에 하늘과 바다는 금례의 뒤로 숨어 몸을 떨었습니다. 금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평생을 공들여 우려낸 차 향기 속에 이제는 단호한 복수의 향기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금례는 떨고 있는 아이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강 실장, 내 눈에는 이 아이들이 사기꾼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금다원의 천년 미래가 보이는데 말이다. 금내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지리산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명장과 하이에나의 본격적인 전쟁,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지리산의 정적을 깨고 나타난 강 실장의 비릿한 비웃음은 약초방 마당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금내의 등 뒤에 숨어 몸을 떠는 쌍둥이를 보며 가소롭다는 듯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강 실장에게 저 아이들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금내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치매 기운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고독함에 눈이 머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은 가짜입니다. 제가 미리 손을 써서 조사해 봤는데 이 약초꾼 노인과 짜고 회장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이라고요. 저 나무 빚도 어디 장터에서 주워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천한 것들을 두고 금다원의 미래를 논하시다니 돌아가신 선대 회장님이 통곡하실 일입니다. 강 실장의 독설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금내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지만 그녀는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생 찻잎을 덮으며 뜨거운 열기를 견뎌온 명장의 인내심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내는 허리를 숙여 강 실장이 던진 서류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이 쥐고 있던 낡은 나무 빗을 넘겨받아 강 실장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강 실장, 내 눈에는 이 오약꽃 문양이 단순한 장식으로 보이느냐? 이것은 내 딸 서연이가 태어나던 날 내가 직접 깎아 만든 금다원 후계자의 증표다. 그리고 이미 어제 서울에서 내려온 내 신복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마쳤다. 이 아이들은 내 딸 서연의 핏줄이자 금다원의 유일하고 정당한 적통이다. 금내의 서슬 퍼런 선언에 강 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설마 금내가 자신 몰래 사람을 부려 검사까지 마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금내는 품 안에서 공식 검사 결과지를 꺼내 강 실장의 가슴팍에 내리쳤습니다. 99.9%라는 숫자가 강 실장의 탐욕스러운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금내는 공포에 질린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손주들을 천하다 했느냐? 이 아이들의 몸속엔 2000년을 이어온 차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당장 이 산을 내려가거라.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내 발로 기어나가란 말이다. 강 실장은 부들부들 떨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엔 물러남이 아니라 더 거대한 악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면서도 백미러를 통해 금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것 같나?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온 세상에 증명해 주지. 지리산을 내려가는 검은 세단의 궤적은 마치 뱀이 지나간 자리처럼 불길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금내는 아이들의 작은 어깨를 토닥였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거친 폭풍을 예감하며 지리산의 깊은 노을을 매서운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하이에나 같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금다원의 주요 주주들을 은밀히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금례가 산골에서 사기꾼들에게 홀려 전 재산을 탕진하려 한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다. 회장님이 치매 증세가 심각합니다. 근본도 없는 아이들을 손주라고 우기며
회사 경영권을 넘기려 하십니다. 우리가 금다원을 지켜야 합니다. 강 실장의 감언이설에 눈이 먼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강 실장은 비열한 술책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약초방의 오 노인을 협박했습니다. 노인장, 좋게 말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지시오. 당신이 회장님을 속였다는 증거를 조작하는 건 일도 아니야. 여기 돈가방이 있으니 이거 들고 애들이랑 저 멀리 섬에라도 가서 사시오. 안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오 노인은 강 실장의 부하들이 내민 돈 가방을 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평생 약초를 캐며 정직하게 살아온 그에게 돈은 산속에 썩은 잎사귀보다 가치 없었습니다. 이놈들아, 지 부모도 모르는 짐승 같은 놈들. 이 아이들은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당장 여기서 꺼져라. 오 노인의 호통에 부하들은 약초방의 기물들을 부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던 하늘과 바다는 서로를 꼭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금내는 서울 본사에서 날아온 해임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강 실장이 주주총회를 소집해 금례를 명예회장직에서 끌어내리고 경영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경영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또다시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금례는 밤새 찻잎을 덮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솥에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데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쯤 금례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아, 이번에는 절대 도망치지 않으마.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아이들을 지켜내마. 그녀는 오 노인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홀로 서울행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뒷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금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강 실장이 이미 손을 써둔 탓에 금다원 본사 직원들조차 금례를 치매 노인 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례는 정갈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당당히 회장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연이 남긴 나무빗과 자신이 지리산에서 직접 우려낸 차가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소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리산의 아이들을 공식 후계자로 인정하시려면 의학적 진단서와 재정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비서의 말에 금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 실장이 법적, 행정적 장벽을 겹겹이 쌓아두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금다원의 창립 멤버이자 자신의 오랜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강 실장의 말에 흔들렸으나 금례가 내민 서연의 나무빛과 아이들이 덮은 찻잎을 보는 순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찻잎의 향기에는 금다원의 잃어버린 영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례는 밤늦게까지 주주들을 한 명씩 설득했습니다. 내가 미친 것 같소? 내 눈을 보시오. 평생 차를 다뤄온 이 눈이 사기를 당할 눈인지 이 차 맛을 보시오. 이 맛을 우려낸 아이들이 과연 천한 가짜인지. 금례의 진심 어린 호소와 차의 고결한 향기는 얼어붙은 주주들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내의 조력자들을 압박하고 금내의 건강 이상설을 언론에 흘리며 진실을 은폐하려 발악했습니다. 금내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지리산에 두고 온 손주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주주총회를 앞둔 마지막 밤, 지리산에는 모진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강 실장은 금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최후의 수단으로 약초방에 불을 지르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고로 위장해. 노인네와 애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난다. 증거는 남기지 마. 강 실장의 명령을 받은 괴한들이 어둠을 틈타 약초방 주변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금례가 서울에서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지리산으로 차를 몰던 찰나였습니다. 불이야. 할아버지, 불이에요. 하늘의 비명소리에 오 노인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미 약초방은 거센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건조한 한약재들이 타들어가며 내뿜는 연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지독했습니다. 오 노인은 아이들을 창밖으로 밀어내려 했지만 불길은 이미 출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도착한 금례는 미친 듯이 산길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안 돼. 하늘아. 바다야. 금례의 비명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붙잡았지만 70세 노인의 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금례는 그들을 뿌리치고 타오르는 약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 속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례는 젖은 겉옷으로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그때 무너지는 석가래가 금례의 어깨를 덮쳤습니다. 아, 뜨거운 고통이 전신을 감쌌지만 금례는 아이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할머니만 믿어. 조금만 참으렴. 금례는 기적적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고 불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노인 역시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약초방을 보며 금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 실장의 잔인함이 인간의 도를 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화상을 입은 손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이제 알았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회사의 의자가 아니라 바로 이 온기였다는 것을. 약초방은 잿더미가 되었지만 금례는 그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강 실장의 부하들이 도주하며 떨어뜨린 라이터와 현장에 설치된 낡은 CCTV에 찍힌 그들의 차량 번호였습니다. 금례는 화상의 고통을 참고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 오 노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제가 저 괴물을 영원히 끝내고 오겠습니다. 금례는 그 길로 서울의 방송국과 수사기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강 실장이 횡령했던 장부와 이번 방화 사건의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강 실장이 자신을 치매로 몰아세우려 했던 모든 음모를 폭로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나 강금례는 정신이 멀쩡하다. 미친 것은 내가 아니라 권력에 눈이 멀어 혈육을 죽이려 한 그놈이다. 방송이 나가자 여론은 뒤집혔습니다. 금다원의 브랜드 이미지는 추락했지만 금례를 향한 동정론과 강 실장을 향한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강 실장은 다급해진 나머지 해외로 도주하려 했으나 이미 금례가 요청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금내는 주주총회 당일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갈하게 빗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쓰라렸지만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매서웠습니다. 승부는 이제 마지막 찻잔에 달려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금다원 본사 주주총회장. 강 실장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연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 할머니의 말은 모두 지어낸 것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거예요. 주주들이 웅성거릴 때 휠체어를 탄 금례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정갈한 한복을 차려입은 쌍둥이 남매 바다와 하늘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강 실장, 내 장례식이라도 치르는 모양이구나. 하지만 어쩌지? 차 향기는 아직 식지 않았는데 말이다. 금례는 단상 위로 올라가 직접 찻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주주들 앞에서 8살 바다에게 차를 우려내게 했습니다. 바다의 작은 손이 우아하게 찻잔을 돌리며 차를 우려내자 장내에는 그 어디서도 맡아본 적 없는 고결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죽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금다원 가문만의 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차 맛을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사기꾼이 끓인 차입니까? 아니면 25년을 돌아온 우리 금다원의 진심입니까? 주주들이 차 맛에 감탄하고 있을 때 금례는 수사기관에서 보낸 방화혐의 영장을 강 실장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경찰이 회의실 안으로 들이닥쳐 강 실장을 체포했습니다. 강 실장은 수갑을 찬 채 비참하게 끌려나갔고 주주들은 금례와 아이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명장의 진심이 탐욕의 연기를 걷어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금례는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택한 곳은 서울의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지리산 자락에 새로 지은 아담한 한옥이었습니다. 그곳은 불타버린 약초방이 있던 자리이자 딸 서연의 숨결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와 마당에는 오약꽃이 하얗게 만개했습니다. 금례는 마당 한쪽 장독대 앞에 앉아 아이들에게 나무 빗으로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빗 안 잃어버릴게요. 엄마가 준 제일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하늘의 말에 금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나무빗은 슬픔의 증표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사랑의 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차 다 됐어요. 마셔보세요. 바다가 우려낸 차를 한 모금 마신 금례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차 향기 속에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아, 들리니? 내 아이들이 이렇게 향기롭게 자라고 있단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 이 애미를 이제는 용서해 주겠니? 바람에 실려온 오약꽃 잎이 찻잔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금례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손주들의 웃음소리, 오 노인의 투박한 농담, 그리고 평생을 바친 차 향기가 그녀의 여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노을이 붉게 물드는 가운데 할머니와 아이들의 정겨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이야기는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막을 내립니다.